네, 자, 이제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 소극적 효력이라고 하는 특허권의 효력 파트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이제 독점 배타권이 이제 특허권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특허권의 효력이 어, 그 어디까지 특허권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효력을 자, 아이고 밖에다 썼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할까요? 그냥 특허권의 효력이라고 할게요. 효력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 저기 우리 그 보통 독점 배타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 이제 한참 그 법학 공부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독점권과 배타권. 그래서 독점권은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용을 하더라도 나 혼자 사용하는 거. 어, 요걸 우리는 독점의 개념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베타의 개념은 내가 사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배척하는 거. 예.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요걸 이제 배타권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독점권과 독점 배타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독점권과 배타권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적절치는 않은 게, 어, 그, 이거를 갖다가 독점권, 배타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이제 융합된 형태로 거의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독점 배타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동전의 앞뒷면 같이 동전 하나인데 뭐 앞뒷면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긴 하는데 아무튼 요거를 뭐 독점권, 배타권을 분리해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보통 독점권 그러니까 독점, 배타권 이렇게 표현하고요. 도리어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했을 때는 전용권이라는 표현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용권 요게 나 혼자 쓰겠다라는 개념이고 또 금지권 이런 표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표현으로 도리어 독점 배타권을 독점권 배타권으로 쓰는 것보다는 독점 배타권이란 표현과 함께 나 혼자 쓰는 걸 전용권 남이 못 쓰게 하는 걸 금지권 이렇게 이제 표현을 주로 요즘은 일반법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나 혼자 쓰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효력에는 나 혼자 쓰겠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너 내 거 쓰지 말라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특허법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허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우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이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더 많이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전용권, 금지권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우리 이제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요거를 전용권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나 혼자 쓰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전용권의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너 내 거 쓰지 마라. 내가 쓰는 것과 상관없이 라고 했을 때 이제 요거 침해 주장할 때 요걸 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소극적 효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이제 침해죠. 침해. 예, 그래서 소극적 효력은 이제 요거는 너 내 거 쓰지 마라는 금지권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게 소극적 효력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이제 법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면 소극적 효력, 이제 침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니까 침해 문제와 함께 이제 분쟁을 다루게 되는 거니까 이제 소극적 효력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적극적 효력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조금 약한 부분이 이제 적극적 효력에 대한 활용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C를 주로 하죠. 우리가 발명을 했으면, 우리의 특허권이 있으면. 근데 이걸 갖다가 활용하는 측면,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양도를 한다거나, 뭐 CC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쪽에 좀 약하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마도 지식재산권 쪽에서도 이거는 뭐 이게 흔들림이 없을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이 적극적 효력 쪽에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쪽 부분, 그러니까 소극적 효력 부분은 다음 회차에서 하겠고요. 이 적극적 효력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특허법 94조 1항에는요. 우리 특허법 94조 1항에는 자, 개괄적으로 여기 이제 그 양가로 1번이라고 썼는데 이게 94조 1항 내용입니다. 자, 특허 발명을 그러니까 특허를 받은 발명이죠. 예,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94조 1항에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게 이제 효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건 적극적 효력에 대한 근거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이 94조 규정은 특허권에 그냥 효력이라고 되어 있지 적극적 효력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면 소극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찾기는 좀 어려워. 그 근거 규정이 없어요. 네, 소극적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호 규정을 가면 되는데 거기는 뭐 침해 금지 청구,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정이 결과적으로 이게 특허권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문 제목이 거기다가 이 마땅히 소극적 효력의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94조 1항이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의 모두 근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효력의 근거 규정 94조 1항. 자,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실시하는 것들은 그건 우리는 침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것까지 우리는 독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업으로서 그러니까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독점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침해품이 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만 이용했다. 그럼 그걸 침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요 CC예요, CC. 우리가 CC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있는데 이 도대체 CC가 뭘까요? 네, CC가 뭘까요? 이게 사실 명확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또 불명확한 표현입니다. 뭐가 CC죠?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 이 CC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특허권자가 어디까지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지 그죠? 네. 이 범위가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CC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약간 좀 추상적인 불명확한 표현일 수 있어서 우리 특허법 2조 3호에서는 CC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정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따박따박 표현을 해놓고 있지만 저는 아무튼 여기다가는 이제 두 문자만 썼습니다. 자, CC는 뭐냐?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 발명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는 게 CC야. 라고 하면서 자, 물건 발명과 그죠? 또 방법 발명은 좀 두 가지 유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 발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 제법 발명 요걸 이렇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좀 암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만약에 이제 뭐에 관한 발명이라고 할까요? 자동차에 관한 발명이라고 할까요? 네, 뭐를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자, 네. CC는 이런 겁니다. 자, 그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 사용하는 거.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 사용이라고 했을 때 뭐 다양한 사용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원래 이 발명의 목적에 맞게 부합된 사용을 우리는 사용이라고 합니다.
양도하는 거, 대여하는 거. 그죠? 예, 이것도 CC의 이제 유형이다. 그리고 자, 수출하는 거. 과거에 이제 이 수출이 없었는데 수출이 들어왔어요. 예, 수출 자체도 CC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요것도 수인데 이건 뭐죠? 수입입니다. 뭐 이거는 현실적으로 시장에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들어온 거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양도 대여의 청약. 예, 청약. 여기 이제 청약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제대로 청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률상 표현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는 사실은 뭐 저 개인적인 그렇게 뛰어난 그 민법적인 어떤 소양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민법 공부를 많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이거 많은 설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생략하고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은 이런 거다. 만약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했을 때, 자, 이 계약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자, 청약과. 그러니까 이 청약을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조건을 제시하는 거다. 네. 야, 이렇게 우리 계약할래? 이런 거죠. 이게 청약이다라는 거예요. 청약과, 그래? 오케이. 내가 사인했어. 라는 승낙,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게 계약이 성립됩니다. 꼭 종이에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구두로도 다 됩니다. 네. 우리 아무튼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CC로 본다? 청약행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도 대여를 위해서 우리 이런 조건으로 우리 한번 계약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뭐다? 이것도 CC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CC가 되는 데 있어서는 청약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양도 대여를 위한 전시입니다. 전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시라고 하는 것은 양도 대여를 위한 전시이기 때문에 뭐 예컨대 뭐 과학 증진 발전을 위해서 뭐 이제 학생 박람회를 했다. 그런 전시 말고, 네, 그런 전시 말고 예컨대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할인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시하는 거. 이런 전시가 이제 양도 대여를 위한 전시가 되겠죠. 그죠? 네, 요게 이제 CC다. 요게 CC다. 네. 그러니까 다시 물건 발명의 CC는 뭐다? 생산하는 게 CC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CC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게 CC고 자동차를 양도하는 거, 대하는 게 CC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게 CC고 자동차를 수입하는 게 CC고 수입하는 게 CC고 그리고 양도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게 CC고 양도 대여를 위해서 전시하는 게 CC다. 이런 겁니다. 요걸 뭐 한다는 거야? 요걸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요걸 무단으로 했을 때 침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CC가 불명확하니까 이런 게 CC다라고 해서 규정을 두는 겁니다. 네, 이런 행위를 무단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그 특허권자가 독점하는 행위이니까. 자, 외워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끊어놨잖아요. 이 끊어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외우기 위해서. 예, 어떻게 외운다? 생사. 요건 좀 지우고 할까요? 너무 네. 이제 다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외웁니다. 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자, 생사, 양대수수, 양대청, 양대전. 뭐 이게 수수 그래도 수출 수입이 들어갔지만 뭐 그냥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양시성을 가진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삼형제가 살았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대수, 대청이, 대전이. 근데 이 삼형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위급합니다. 생사의 기로 서 있습니다.
자, 외우셨죠? 생사, 양대, 수수. 그 대신 이제 수는 한 번 더. 생사, 양대, 수수, 양대청, 양대전이다. 네, 이렇게 이제 외우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특허권자는 독점하는 거고, 요걸 무단으로 실시했을 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행위를 못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요거 이제 물건 발명이에요. 그 자동차를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법 발명은 어떻게 되느냐? 방법 발명은 그 만약에 측정 방법, 제어 방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특허권자만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우리는 CC다. 방법 발명은 좀 심플해요. 심플해요. 근데 요게 사용의 청약이 하나,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 외에 그 사용의 청약까지 들어왔습니다. 요게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왔어요. 예,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왜 들어왔냐면 이제 우리 교재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 이게 박스 안에 이제 자세히 이제 써놨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제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 얘기할 때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특허법상 보호되는 건 프로그램 플러스 장치. 그죠? 장치 하나 구성 요소로서 이제 우리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이게 이제 그 전송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구성 요소가 프로그램에다가 A에다가 플러스 장치가 있으니까 이게 다 있어야지 침해거든요. 근데 지금 요것만 지금 전송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차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특허권자가 너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 특허권이. 예, 실질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CC 유형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사용의 청약행위.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행위를 이 사용의 청약행위로 해서 예, 침해 주장할 수 있게 그래서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 사용의 청약행위를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 뭐 여기서 뭐 이제 네, 뭐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생략을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우리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의 청약행위도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법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 자동차 생산 방법이잖아요. 자동차 제조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 역시 자동차 제조 방법, 이 자동차는 했으니까 이게 찐빵 제조 방법이라고 해보죠. 찐빵 제조 방법이 있었을 때 이게 찐빵 제조 방법은 CC가 뭐냐? 찐빵 제조. 이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의 사용 청약행위는 당연히 CC 유형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 발명과는 다르게 이렇게 찐빵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법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방법의 사용 청약행위 외에도 그 생산된 물건 찐빵 있잖아요. 그 찐빵을 이미 생산은 됐으니까 나머지 양대수수, 양대청, 양대전 하는 행위도 우리는 CC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특허권자가 독점하고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할 수 없는 범위는 그 대상 자체가 그 물건을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 방법을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요걸 우리는 독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물건을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물건으로부터 제조된 어떤 물건을 양도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독점의 범위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제법 발명만큼은 그 방법은 당연히 그 대상이지만 그 방법으로부터 생산된 물건, 그러니까 찐빵 제조 방법이 특허지만 그 찐빵 제조 방법으로부터 생산된 찐빵에 대해서도 우리는 독점한다는 거. 네, 요것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요렇게 네, 대상 자체가 그 생산된 물건도 포함된다는 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CC 유형 여러분들 이제 정확히 암기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 처음엔 뭐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좀 어렵더라 외우기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뭐 변리사 시험을 보거나 이럴 건 아니니까 네. 이 물건 발명만큼은 기억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좀
쉬울 거예요. 네, 나머지 이제 기억하는데 일단은 먼저 생사, 양대수수, 양대청, 양대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C 유형과 관련해서 이제 CC 행위 독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CC 행위대 여러 형태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갑이 특허권자예요. 근데 을이 지금 현재 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CC권 계약을 하면서 이게 쓰는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로열티를 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만 이제 우리가 CC권 설정했냐면 그 계약 내용에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을 CC권 계약을 한 거야. 이 둘 간에. 근데 이제 을이 만약에 A라는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물건을 생산을 했는데 병이 그 물건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안을 한 거죠. 그거 나한테 10억에 넘기세요. 그랬더니 을이 10억이 웬 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양도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갑이 여기에 대해서 침해 주장을 한 거야. 누구 상대로? 을을 상대로. 이게 침해가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네, 이게 침해가 될 거니까 침해가 된다. 네. 우리 을이 비록 실시권자예요. 갑과의 관계에서 실시권자이긴 하지만 실시권으로서 권한을 가진 것은 생산 사용이지 양도되어 수출 수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시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거고 이 벗어나는 행위는 그 권한 범위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양도 행위에 대해서는 실시권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침해가 된다. 요걸 우리는 실시행위 독립성. 그러니까 실시권자라고 해서 이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행위는 각각 별개다.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받았다면 요거는 아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있다고 할까요? 현대자동차가 A 자동차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을이 구입을 했어요. 을이. 근데 이제 이 구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거를 갖다가 양도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병에게. 이렇게 양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병을 상대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가 병을 상대로 해서 침해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 특허권 침해, 소유권 침해 말고 소유권은 이제 이쪽이 이미 돈 받고 이쪽이 이제 그 돈을 주고 이제 산 거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자동차 소유권은 을 병에게 있는데 이게 특허권 침해가 되느냐? 예, 여기 특허권이 있는 자동차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침해라고 보면 안 되겠죠? 네, 침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법리적으로 왜 침해가 아닌지를 구성해야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해석해 나갈 거 아닙니까? 침해인지 여부를. 그래서 이론을 구성했는데 과거에는 다른 학설이 있었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정설이면서 다수설인 게 뭐냐면 네, 요겁니다. 소모이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소모이론. 그러니까 이건 침해가 아니다. 왜 침해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을이 구입을 했을 때 이 구입 가격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새로운 특허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발명을 하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연구비를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연구비와 관련해서 투자 자원이라든가 그죠? 이런 게 이제 원가에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 기술로 만든 거는 여기서밖에 안 만드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 자동차 가격을 책정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자동차 가격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갑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팔 때 그 가격 안에 이 연구비라든가 개발비가 다 들어갔고 거기다가 이제 이 자동차에만 적용된 것이니까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다 포함시켜서 이제 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았잖아요. 그 기술에 대해서 돈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에게는 권리를 뭐 했다고 보는 거야? 이미 이제 행사를 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행사를 했다. 네. 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써버렸다는 거야. 써버렸다. 아니, 써버렸는데, 뭐 여기서 이거 다 이미
돈 주고 산 거, 다 쓴 거, 특허권 행사해버린 거, 이걸 갖다가 병에게 양도를 했고 병이 이용하는데, 아니 갑은 이미 특허권을 행사해서 다 받았는데 뭘 또 무슨 침해냐? 침해가 아니다. 요걸 우리는 소모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미 행사해버렸다, 써버렸다 이론이다라는 거.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침해 아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걸 우리는 소모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적극적 효력은 이제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시시권을 시시권을 허락해 줄 수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이용 허락을 하는 거죠. 이거 쓸 수 있어요? 내 거 써도 돼요? 내 거 써도 돼요? 자, 계약서서 사인하세요. 그 대신 저한테 로얄티 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로얄티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시시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시시권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나중에 다시 잠깐 더 얘기할 거고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시시를 허락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시시권은 하나는 전용 시시권. 전용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겠지만 시시권을 설정을 하는데 독점 메타권인 거예요.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이 특허권이 있어요. 근데 요 범위만큼에 대해서 전용 시시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누군가 시시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침해 주장할 수 있고, 이게 독점 베타권이에요. 전용 시권이 독점 베타권이기 때문에 이 전용 시권을 가지고 침해 주장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특허권자가 만약에 이 범위 내, 이게 특허권의 범위이긴 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 시시한다 그러면 특허권자를 상대로 해서 전용 시권자가 또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강력하죠. 특허권자마저도 시시하지 못하는 범위가 바로 이제 이 전용 시권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용 시권 설정이 조금 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허권자 입장에 자기의 이제 어떤 시시의 폭도 확 좁아지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용 시권 설정을 했을 때, 아니 여기 특허권, 독점 베타권이 특허권이 있는데 내가 굳이 독점 베타권을 발생시켜야 돼. 왜냐면 이거 로열티를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권리가 세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용 시권은 굉장히 좀 전용 시권 계약할 때는 특허권자도 그렇고 시시권을 설정하려는 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신중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강력한 독점 베타권이니까. 자, 이런 강력한 전용 시시권이 있다면 아니 나는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로얄티 너무 비싸요. 내가 뭐 독점 베타권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통상 시시권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통상시권은 그냥 쓰는 권리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독점 베타성이 없어요. 그래서 통상시권 설정한 범위 내에서 뭐 특허권자가 시시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범위 내에서 뭐 제3자의 시시에 대해서 침해 주장을 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시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특허권자한테 알려야죠. 내가 지금 시시하고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제3자가 시시하고 있다. 조치를 취해 주시오. 라고 얘기해야겠죠.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시시권과 통상 시시권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특허권을 어떻게 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뭐 내 거니까 사적 자체에 의해서 내 권리니까 내 재산권이니까 포기할 수도 있고요. 자, 또 양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죠. 양도할 수도 있고 질권 설정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질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은행이라든가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요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주담대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같은 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저당권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을 땐 저당권이라고 하고 동산 이런 물건 같은 걸 물건이나 권리 같은 걸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는 질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보권을 우리는 질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권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적극적 효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 효력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소극적 효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